정리를 좀 해보면 최소한으로 고대 수시를 준비할 수 있는 만큼은 내신은 따놔야 된다. 그리고 내신이 좋으면 서울대 준비하는 내신까지 정시까지 생각하고 여기서 조금 더 하면 사실 수시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연대의 추천 전형의 가능성 같은 것도 얘기해 주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강남 입장에서는 수시가 점점 어려워지고 분통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정시의 길을 딱 정해놓고 처음부터 정시를 겨냥한 그런 전략 같은 거는 어떠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신 다 버리고 내신 기간에도 난 수능 공부만 할 거야 이럴 만큼 극단적인 건 아니고요. 뭐 내신을 해야 수능이 나오니까 당연히 내신은 챙기지만 수시에 대한 과도한 환상을 버리고 그냥 처음부터 정시로 잡고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겠다. 되게 괜찮게 들리지 않으세요? 저는 수시에 공부하는 거, 수시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이제 에너지 낭비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네. 그 수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결국 이제 내신 공부가 1차적인 것인데 그 학생들이 이제 성적이 이제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보통 이제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 이제 정시로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정시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3학년 학생들이야 이제 수능을 위한 공부를 따로 별도로 준비할 수 있지만 1, 2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과연 뭘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오히려 이제 내가 수능 맞춤형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성적 안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장만 멋지게 한 거네요. 멋지다기보다 거기서 이제 조금 편안해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결국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자기 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시를 염두에 둔다라고 하더라도 수시에서 기본적으로 챙기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최소한의 것들은 계속 함께 챙겨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는 정답인데요. 네. 실행이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저는 첫 번째가 학생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죠? 엄마 마음은 아닌데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는데 학생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순간순간을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지점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설득이 안 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인도 괴롭겠죠. 근데 거기에 저는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의 이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말의 부모님들의 마음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전사고를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특목고를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 마음에 어쨌든 이 디테일한 것들을 내가 다 알아보고 체크해 줘야 된다는 것에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아유 너무 예리하게 그러니까 그게 같이 타협되는 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가서 성공하는 케이스보다는 오히려 실패한 케이스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에서 가서 힘들더라도 다시 어떻게 좀 딛고 일어나야 될 건가에 대한 요소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여기서도 이제 요즘은 예년보다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코로나 영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설명해 듣기 편해지셨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일일이 다 다니셔야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편하게 보시게 된 상황이 된 건데 그러다 보면 또 이것도 귀찮아지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렇게 매칭을 했을 때 사실은 그 발품에 따라서 아이들이 변하는 요소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고 사실 저는 강남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약해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다고 굴복하지 말고. 예, 예. 그리고 현실적인 조건이 안 되면 적절하게 타협점을 찾아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 내신대로 집중하되 수능 관련된 내신을 집중하고 나머지로 부담을 줄이는 정도로 타협하면 되지 그냥 아이들은 그냥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어떤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거는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학생들 제일 괴롭히는 학교가 이제 서울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시에 그냥 수능만 잘 봐서 갔으면은 참 단순할 것 같은데 이제 또 교과 평가한다고 하고 이제 고대도 거기 이제 발 맞추는 거 같고. 네. 어느 정도까지 그 교과 반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5점 정도라고 했으니까 네. 뭐 보통 이제 수능 2문제 정도. 아, 내신에서 깎이게 되면 수능 2문제를 네, 최대. 만큼의 위력. 최대. 아,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마 뭐 중간 정도 점수를 받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 문제 조금 더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제적으로 서울대랑 고대에서 정시에 내신 반영, 교과 반영을 하는 네, 그 양상이요. 두 학교가 약간 달라요. 네, 달라요. 네. 어떻게 달라요? 고대는 정량 평가고요. 네. 학교 추천 전형에서 지금 평가하는 방식을 그대로 준용을 하기로 되어 있고, 본인이 지원을 할 때 내가 얼마큼 깎일지 알고 지원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답이 다 이제 나와 있는 고대는 수능 100% 전형이 있고요. 네. 교과 들어가는 전형이 있어서 정원이 한 20% 정도만 교과 반영되는 정도여서 아, 네. 피해 갈 수 있어요. 정시 전체에서 20%만 교과 전형하는 전형이에요. 예, 네, 예. 네. 근데 서울대는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서울대는 네, 지역균형 선발 전형하고 정시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하고 일반 전형으로 나누게 되지만 두 전형 다 서류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서류 평가가 정량 평가가 아니고 정성 평가입니다. 정성 평가를 어떤 정도의 강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서울대에서 서류 심사 수시에서 하는 것처럼 네. 그냥 맡겨드리고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정도의 수준인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냥 수능 한 문제 정도 혹은 심한 경우 두 문제 정도라고는 했지만 네. 그건 뭐 지금 볼 때 사실 그 정도면은 뭐 수능 왕창 잘 보면 되지라고 하지만 막상 지원하는 학생들 보면 그 차이는 되게 크거든요. 네, 네. 실제로 이제 저희들 상담했던 학생 중에 작년에 그 서류 평가 1점 주고 2점 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감점이 돼서 이제 떨어진 학생들도 실제로 봤고, 네. 그래서 막상 지원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낄 거고요. 뭐 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네,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일단 최소한으로 고대 수시를 준비할 수 있는 만큼은 내신은 따놔야 된다. 그리고 내신이 좋으면 서울대 준비하는 내신까지 정시까지 생각하고 여기서 조금 더 하면 사실 수시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2등급 후반이어도 2.9, 3점 초여도 어쨌든 내신 관리는 계속 하고 가야 된다는 게 이제 그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더 좋아지는 걸로 이제 나머지 수시 준비에 대한 카드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챙겨야 할 내신의 어떤 기준점을 그쵸. 제시하게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아이들을 설득시키는 로직도 네. 되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강남 학부모님들의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고대가 입시가 변화가 전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신을 묶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칙적으로 그러합니다만, 근데 이제 서울대 내신하고 고대 내신을 좀 이제 과목 선택과 연결시켜서 하게 되면은 사실은 두 학교를 동시에 만족시키긴 되게 어렵거든요. 이유는 진로 과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대는 진로 과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소인수 과목들 이런 과목들을 선택을 권장하는 그런 방향인데, 고대는 예를 들어서 물리 2 같은 과목들 A 비율이 뭐 70%, 80%, 뭐 100%까지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그 정도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과 성적 반영하는 방식에서. 그래서 최상위권의 경우에는 또 그 부분에서 또 굉장히 많이 계산하고 따지고 이런 경우들을 봤어요. 고대는 학생에게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학교에서 이 내신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A의 비율과 B의 비율을 특히 A의 비율을 얼마나 많이 과도하게 높이느냐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방향에 조금 초점을 맞췄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이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두 학교가 서로 이제 유리해지는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추천 전형에서 A를 100%를 다 줬으면은 그러면 그 학생은 2등급으로 계산이 되니까요.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과목을 오히려 피하게 되죠. 진로 과목에서 그런 과목들을 가능하면 피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비율이 높은 과목들이 보통 이제
소수의 선발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선택했을 때 고급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른 학교 가서 수업을 들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A의 비율이 높거든요. 근데 내가 고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과목들은 들으면 오히려 그런 학생들에게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마이너스 요인이 되거든요. 근데 서울대는 그런 과목들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죠. 저는 의대를 놓고 고민하는 학생들의 의대 상담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24학년도 입시부터 이 교과목 선택에 대한 비중이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수시와 정시 모두입니다. 특히 서울대 원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면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죠. 뭐 예를 들어서 핵심 권장 과목, 이런 그 수시에 무슨 과목을 어떤 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들으면 유리하다. 이런 내용을 학과별로 따로 공지를 하지는 않았었죠. 다만 서울대의 경우에 면접구술고사에서 어떤 과목을 치르니까 그 과는 2단계에서 어떤 과목을 치르니까 어떤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짐작은 가능했었죠. 2025학년도까지 조금 멀리 본다면 방향이 어떻게 더 바뀔 것 같으세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네. 예전에 이제 제가 입학본부 있을 때 서울대 입학본부에 네, 계신 중요한 있을 때 부분이니까 제가 한번 그때 수능 성적표에 등급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표점도 안 나오고. 네네. 한 해만 그랬죠. 네. 이제 모든 학교가 다 똑같은 사정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학별 고사들이 전부 다 생겼었거든요. 서울대의 경우는 그때 이제 논술고사가 있었고 결국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 학업 능력을 조금 더 정밀하게, 정교하게 평가를 해보고 싶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비슷한 상황이 고교 학점제하고 이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겠지만 수능의 자격고사화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2025학년도 이후에 어떻게 확대가 될 것이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보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연도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수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 서울대와 같은 방식의 평가 방식이 좀 더 일반화될 것이냐 그리고 서울대 경우에는 그러한 평가 정시의 평가 방식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조금 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의 자격고사화다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학생들을 한 줄 세우기가 되게 어려워질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 줄을 세웠다 하더라도 각 등수 간의 그 서열의 실제로 우열의 관계가 얼마나 믿을만하냐라고 하는 건 조금 더 별개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그 평가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수능 이외에 다른 자료를 찾아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별 다른 자료를 찾을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다른 학교들도 서류 평가의 필요성 굉장히 많이 느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것들을 이제 제한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수시에 비해서 정시는 굉장히 전형 기간이 짧기 때문에 평가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무작정 이 평가를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평가를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 다 기술적인 문제이고 수능 자격고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정시 이 전형 기간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것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어쨌든 2026학년도 이후에 조금의 어떤 예상? 네. 그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능과 그다음에 이제 내신이 같이 맞물리는 정형으로 갈 공산들이 좀 많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서울대에서 정시에서 이 교과에 정성평가가 들어간, 그러니까 정시에 수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작긴 하지만 그러면 이 과정이 사실은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고 할 때는 수능도 보고 이것도 보고 다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테스트를 해보고 좀 괜찮다고 생각되면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대학들의 영향도 끼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수시는 서류 전형을 먼저 하고 수능 최저로가 2단계로 간다면은 정시 지금 얘기하신 정시는 정시의 틀 안에 진짜 수시를 품게 되는 그런 차이인 거네요. 그러니까 정시와 수시의 경계들이 살짝 이렇게 모호해지는.
이미 미국의 경우에 그렇죠. 이제 얼리하고 레귤러하고 선발할 때 네. 굳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잖아요. 다만 이제 얼리가 들어가기 훨씬 쉽고 대신에 들어가면은 다른 학교 이제 레귤러에 지원 못하고 하는 우리나라에 지금 수시에 합격하면은 정시 지원 못한다라고 하는 것하고 동일한 체제로 가니까 뭐 비슷하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